국회에서 주최한 남북관계 공개 토론회를 본인이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국회 현장에서 이런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 이 정책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그런 군사 동맹 체제들.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의 전쟁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과는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자, 윤미향이가 딸이 미국 우클라 UCLA 음대 피아노과를 다닌다. 그래서 1년에 1억도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간첩사건 보상을 받아서 딸 유학비 댔다 했습니다. 자, 이 남편은 김삼석이라고 하고요. 수원시민신문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지금 이 부분이 수원시민신문에 보면 자기 딸을 가장 많이 본 뉴스 해갖고 일로 올려놨습니다. 이 신문에 자기 남편이 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나온 딸 김모양의 지금 사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2억 7,900을 받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94년에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받았어요. 간첩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2017년 5월에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 씨는 본인과 가족이 간첩으로 낙인 찍혀 고통받았다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2018년 7월에 서울고법이 또 8,900만 원을 지급해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2억 7,9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받을 때도 재심을 받는 부분에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국보법은 위반은 일부 유죄다라는 부분이 재심 내용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이 지금 이 무죄냐 유죄냐 하는 부분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 절차 문제와 관련된 것이 재심 사유이지 조작 사건이거나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남편이 관련됐던 한민통이라는 그 단체가 지금 북한 및 반국가 단체인 제1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 자금을 받아 목적을 수행한 반국가 단체이고, 한통련은 한민통이 구성원들이 이름을 발전 개편하여 명칭만 바꾼 반국가 단체에 해당이 된다. 자, 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통련을 반국가 단체로 인정한 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반국가 단체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김삼석이 한민통이 반국가 단체로 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 그 구성원을 만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한민통의 반국가 단체라는 부분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주장했던 이 반국가 단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의 주장을 갖다가 다 동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김삼석은 일본 소재 반국가 단체의 수계급 인물은 물론 그 하수인과 회합했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금품 수수를 한 것도 이렇게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삼석은 자신을 간첩이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2004년에 반핵 반김 국건수호 국민협의회 위원장인 서정갑을 상대로 민사를 소송을 내었다가 패소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사람이 그 뒤에 정권이 이제 자기가 깜빵 갔다 나와서 김대중 정권 등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의문사위원회라는 부분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간첩 전과자가 군사령관 장성들을 조사했다고 한참 시끄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패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남편이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 골 때리는 거는, 자, 이 김삼석이라는 사람이 2019년 7월 19일 날 시사저널에 보도된 데 보면 대학들로부터 6천만 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과거사위 조사관을 지내고 남매 간첩단 사건 관련자인 김삼석이 공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을 선고받았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남편인데 지역에서 소규모 언론사를 운영하며 16개 대학을 상대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뒤 6천만 원을 갈취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한지연 판사는 김삼석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의 범행은 언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 양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뒤 광고비를 약속받으면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학교 수도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2005년부터 수원에 각종 인터넷 신문을 발간해서 기사를 써오면서 대학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내놔라고 하고 돈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지금 이렇게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금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동안 소요된 학비 6620달러와 기숙사비 25,000불 등 85,000달러를 지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초에 지금 이제 입후보했을 때 한 언론이 자녀 유학이 논란이다 하니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클라 음대에서 1억이 넘는 돈을 학비와 체류비로 지출한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은 거죠. 그때는요. 시민당의 대변인이 윤 당선자가 딸이 우클라 음대 진학 전인 2016년 장학금을 받아 미 일리노이 소재 한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이 대학은 대학원 진학에 대비해서 피아노 연주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비학위 과정, 그러니까 일종의 학원 같은 레슨 스쿨 같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한 학기 학비가 6,000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를 거쳐서 2018년부터 2년 과정에 우클라 음대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 김삼석은 수원에서 수원시민신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에 보면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딸 김모 양의 피아노 독주의 홍보 기사입니다. 2016년 2월에 작성된 이 기사에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독주회를 여는 이 딸이 나와요. 딸은 초대에 그래 친구들, 친구 가족들 모두 열심히 힘들게 사는 중 여러 가지 외면하고 동떨어져 피아노만 집중하고 있는데 죄스러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 대한 기사에 보면 경희대학교 기악과 피아노 전공을 2016년 2월에 졸업을 해서 마포 이원 아트홀의 피아노 독주회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음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자, 경희대학교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려면 이거 대단한 거죠. 자,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했을 것이고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정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일반 학교를 가더라도 계속 레슨을 해야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런 피아노를 전공한 분이 쓴 글에 보면 그 비싼 개인 레슨비며 한 번씩 출연하는 향상음악회 연주회 비용 등 말이 안 된다는 거. 일반인으로서는 감당이 불가할 거다. 경희대 음대는 등록금도 매우 비싸다는 거죠. 자, 뭘 가지고 애를 10년 이상 교육비, 등록비, 유학비, 이런 레슨비 등을 다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피아노 전공을 꿈꾸고 교수 등 강사에게 타임당 레슨 받아도 기본이 30에서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지만 고3이 되면 이게 부르는 게 갑이 되고 부모는 절박함에 돈에 개의치 않고 일주일에 3번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자, 불쌍한 할머니들을 팔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다. 자, 유클라 대학은 등록금도 비싸지만은 체류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집세도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LA 시내에 있으니까요. 자, 피아노 연습하려면 기숙사도 아니고 개인 주거에서 살아야 될 건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자, 그래서 지금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지금 돈 쓴 거 해명하라. 이용수 할머니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맥주값으로 모금 행사 맥주값으로 3,339만 원을 썼다면서 실제 돈은 430만 원만 결제하고 기부금을 지출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그의 할머니들한테 준 돈은 2,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머니들한테 41% 썼다고 그랬는데 2017년만 빼면 피해자 지원이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23억을 어디서 썼는지 공개를 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부금 지출 맹세서에 보면 수혜 인원이 9명, 99명, 999명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냥 막 쓰된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9명, 99명, 999명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머니들을 팔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을 팔아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이 할머니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에는 정의기억연대, 그 정신대 대책위원회죠 옛날에. 이거는 거의 언타처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을 둘러싸고 이제 내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폭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윤미향의 어떤 이중적인 위선적 행각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딸의 유학 문제도 드러났어요. 상식적으로 1년에 부부가 합산해서 세금 100만 원 정도 내는 부부가 딸을, 재산은 8억대인 사람이 딸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피아노과에, 명문대학 피아노과에 유학을 보낸다. 아마 여기 유학을 보내려면 강남에서 아주 그냥 잘 사는 사람만 모여 사는 그런 고급 주택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남편은 수원에서 뭐 그 모양으로 보면 돈도 안 되니까 과거에 공갈 혐의도 있었겠죠. 인터넷 신문하고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세금도 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인은 여태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돈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부가 딸을 저렇게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것도 딴 유학도 아니고 피아노 유학을 명문 대학에 보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다르게 살아온 위선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에서 내놓은 장부가 지금 엉터리가 지금 드러나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데, 딸은 부부 수입비에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근데 딸은 호화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 유학에 대해서 말도 바뀝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갔댔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거기 이 우켈라 대학에 대학원 이 피아노 과정을 다니기 위해 또 예비 학교를 또 다녔어요. 거기에 들어간 게 뭐 전액 장학금이었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정식 인가 학교도 아닌 비학위 과정의 전액 장학금으로 예술을 갖다가 일리노이에 있는 대학이 해줬다. 이것도 전혀 믿기지 않고요. 지금 우클라 대학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소속된 시민이 아닌 경우에 지금 이 학비가 8천만 원입니다. 기숙사에 거주할 때 8천만 원. 학비만 가지고 삽니까? 기타 비용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유학도 유학이지만은 저런 식의 삶을 살면서 애를 어떻게 저렇게 감당을 해왔는가. 피아노를 시키면서요. 이 부부가 사는 법이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진실 전부가 공개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제 정의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요일 날마다 수요 집회를 하는데, 수요 집회가 끝난 시간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 반, 그러니까 12시간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뭐 사무실이 크지도 않을 건데 12시간을 압수수색한 걸 보면 정의연 측에서 아마 민변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일일이 꼼꼼하게 대응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지금 이 정의연, 윤미향 등을 지금 고발했는데요.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2번 압수수색을 하러 갈 수 있는데도 아니고, 지금 정권의 기류가 압수수색에 대해 좀 부정적인, 청와대가 어제부터 조금 이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서포트를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불만의 목소리도 좀 잦아드는 느낌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 서부지검에다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이 사건을 배당을 했고, 이 압수수색을 한 검사는 부장검사라고 하는데, MB 내곡 등 사저 특검을 이렇게 가서 조사했던 그 검사가 지금 이 사건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이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또한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서부지검에다가 배당되면서 나름 영향을 좀 미쳤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그 기본적인 개요인, 이때까지 정의연이나 정대협에서 지금 지출한 내역, 이 부분과 이제 실제 들어온 내역을 맞추게 되면 딱 떨어지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청와대의 기류를 봤을 때 검찰이 깊숙이 칼을 떠밀어서 이걸 정리한다면 청와대가 윤미향이를 포기하라 했을 때 가능할 것이고, 현재와 같이 문 정권의 기세가 등등한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이걸 갖다가 밝히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통해 단순한 하자는 있지만 결정적인 횡령이나 배임이 없었다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의문인데요. 근데 정의연이 기초적인 자료도 맞춰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영향 부분을 벗어나지 못한다 보더라도 이걸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좀 심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지금 문정권의 전체주의 체제 비슷하게 가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그렇게 헐렁헐렁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지금 윤미향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 유경식당에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탈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 중에 다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갔다 문제 제기를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의 좌파 친북 단체나 민변 등에서 이 탈북한 북한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계속 북한 입장에 따라서 이들이 한국 정보국, 그러니까 국정원에 의해서 기획 탈북되는데 강제로 끌려왔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정권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해진 부분이 있죠. 그때 이제 넘어온 탈북자가 지배인과 12명인데 그 중에 9명은 남측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고 탈북했는데 3명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탈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인이 허강일이라는 사람인데 정대협이 이 사람들에게 이 지배인과 여종업원 3명에게 돈을 주면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자급을 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대협이 지금 이 지배인 허강일 씨에 따르면 2018년 10월 연남동에 있는 명성교회가 마련해준 쉼터에 이 허강일 씨를 윤미향이가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장시켜야 될 사람은 윤미향이의 남편, 지금 김삼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문제지요. 자, 이 김삼석은 9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한통령과 접촉을 하고 거기서 알게 된 제일 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이 가족교포 회장인 이자영 권용부로부터 국내 반핵 통일운동을 주도하라고 지시를 받고 이후에 이제 이 각종 군사 기밀 자료를 수집해서 일본 건너가 제공하고 10만 엔을 받는 등 총 50만 엔을 받고 국내 정치 정세와 운동권 동향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94년 10월 26일 김삼석에게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여동생 김은주에게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유 3년을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법에서는 징역 4년 유죄가 인정되고 서울 고법에서 이제 국가보안법 등이 유죄로 인정되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매 간첩단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남매가요 재심 신청을 해서 재판부는 국내 동양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은 반국가단체 한통련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여동생 김은주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국가보안법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정대협이 친북 운동권과 관계가 깊은 단체라는 인식을 대중들이 갖게 된 부분도 있었죠. 자,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이후에 그래도 또 이게 무슨 조작 사건이 있었다 어쩐다 해서 유죄가 확정이 일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재심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김삼석이 남편인 윤미향이가 이 허강일 씨를 연남동에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는 윤미향이, 민변 변호사 3명, 1번 조총련계 여성 3명, 이래서 11명이 참석을 해서, 자,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기획 탈북 사건이 더 화제가 되고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넘어오고 싶어서 넘어온 게 아니라 국정원의 게임에 빠져서 기획 탈북되었다고 기자회견을 해라. 남한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날 마포쉼터를 한 번 더 찾아가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허씨 계좌에 돈이 지금 이듬해 3월까지 매달 50만원씩 600만원이 나왔고, 자기 말고 지금 아마 제 생각으로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가는 줄 모르고 응급거래 같이 온 그 세 사람일 거라고 보여요. 그 세 사람도 30만원씩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물으니, 민변은 돈이 없고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으니 정대협이 후원금을 주는 거다. 자, 그런데 이때 정대협은 한 해 동안에 할머니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3명에게 44만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윤미향의 남편이 다시 허씨에게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미향의 흰머리 남편이다 이래 말하고는 지방에 내려가서 삼겹살 구워 먹자. 그리고 2박 3일 일정표를 보냈고,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 급히 판 안성 쉼터의 위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씨하고 돈을 받은 여종업원 3명이 안성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던 김삼석이하고 정대협 관계자, 양심수 후원회 회원 등 7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위안부 할머니는 없더래요. 2박 3일 여행하는 동안에 김삼석 등 초청자 측이 북한 행사에 참가했던 사진을 보여주고 장군님, 수령님 단어를 쓰면서 북한의 행명가요를 불렀다는 거예요. 간첩이 아니라고 재심까지 해서 피해 보상금을 받아낸 사람이 장군님하고 수령님 혁명가요를 불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한 마음에 2박 3일 마지막 날 새벽에 혼자 서울로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전에 지금 자기들이 탈북을 할 때 정보기관과 탈북 날짜를 협의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종업원을 다 데리고 온 게 아닌데, 전원이 한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이렇게 간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해라고 종용을 했고, 허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민변의 변호사는 허씨에게 유경식당 탈북은 조직적 국가범죄고 허강일도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고 속죄하고 새 삶을 살기 바란다.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한테 속죄하고 새 삶을 살기 바란다라는 걸 듣고 기가 찼다는 거예요. 이 허씨는 탈북 여성 중 한 명하고 결혼해가지고 해외로 망명을 했고, 정대협은 그때 주던 돈을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자, 이 변호사를 보고 좀 인터뷰를 하자니까 취재해서 알아내라 하고 끊었고, 윤미향이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요, 이 윤미향이를 감싸는 부분이 꼭 지금 친일 반일 프레임 그리고 위안부의 역사적 이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이의 남편 김삼석이 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그 탈북이 한국 정권의 정보기관의 꿰매에 빠져서 넘어왔다고 기자회견을 하라고 집요하게 이렇게 회유를 하고, 또 그 사람을 불러서 술을 먹자고 하고는 지방에요, 그 자리에서 행명가요를 장군님, 수령님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고 된 게 맞는지가 진짜 의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면 이용수 할머니를 대구까지 내려가가 호텔에 숨어 있는데 윤미향이가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안아달라 해서 사과는 못 받는다. 그냥 안아줬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기자회견을 네가 있는 데서 할 거니까 그날 와라. 이렇게 사죄한 게 용서한 게 아닌데 마치 이용수 할머니가 만나서 윤미향이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난 뒤에 어제 이 당청이 더 강하게 윤미향이를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조용히 있던 청와대도 더 세게 지금 의혹적이다라고 하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여권 내부에서도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청와대 일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는데 단순 회계 실수를 지금 이렇게 몰아가서 이런 회계 실수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요렇게 이제 꼬리를 자르려고 정면 돌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용수 할매를 찾아가서 한번 만나서 미안하다 눈물 흘리라 무릎 꿇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하기로 각이 잡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계 감사를 하면 별일 아니다고 틀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제 검찰만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이는데 윤미향 계좌에 현금이 지금 국회의원 신고할 때 3억 2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윤미향의 집안이 지금 친북이라는 부분과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더욱더 윤미향을 양정숙이 같은 식으로 정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어제 윤리감찰단 회의를 열었어요. 윤미향 당원권을 정지를 했습니다. 또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은 이상직하고 김홍걸이라고 지금 이렇게 대략 지목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윤미향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라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상직이와 김홍걸이는 검찰이 아직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뭐 고발당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더불어당이 윤미향이에 대해서 일단 손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마 윤미향을 재판 갔을 때 방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윤에 대한 검찰 기소를 무겁고 송구스럽게 받아들인다. 당직 및 당원권을 다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출당 계획이 있느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상직과 김홍걸은 윤리감찰단 조사 1호 대상이 되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윤리감찰단 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내고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그 코드가 맞는 최기상 의원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윤리감찰단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안에서 공수처 역할을 해서 지금 당의 관련자들의 비리를 캐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감찰을 해서 민주당의 법원 같은 지금 윤리심판원의 이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넘기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참 당 안에 별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윤미향이의 지금 이 실제 지금 기소 내용에 보면 공소장에는 아주 파렴치한 내용이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윤미향과 정대협 간부 A 같이 기소된 사람인데요. 2013년 1월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만든다며 국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2008년에 정대협에 잠깐 있었던 B라는 사람 이름을 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1명 이상의 박물관이란 이름을 가지려면 학예사라고 하는 전문 지식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박물관의 직원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5년 전에 이 정대협에 좀 있다가 그만둔 B 씨가 학예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이 서울시에 B 씨 이력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서 박물관 등록증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지만 한국에 정신대 이래 놓으면 뭐 MB도 또 무슨 일본 사람의 자식이니 이런 소문에 휩쓸리다 보니까 자관 이런 문제에서는 다 MB고 박근혜 꼼짝을 못 했어요. 그래서 2013년 2월부터 윤미향 등은 박물관 등록증을 가지고 이 B라는 사람이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허위 보조금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내고 이제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3억 230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있지도 않는 유령 직원을 내세워서 7년간의 부정 수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사기 혐의를 검찰이 적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윤미향은 여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개인 계좌로 모은 기부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정대협 법인 계좌 등에서 1억 37만 천 원을 횡령을 했는데 217차례에 걸쳐서 돈을 소액으로 출금해서 쇼핑,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로 썼다는 거예요. 또 정대협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송금의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민 당국대 의대 교수는 더불당이 군복무 특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추미애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연관짓는 데 대해 같은 논리라면 윤미향은 유관순이고 정청래는 계백장군이고 황운하는 얼찌문득이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자, 윤미향의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지저분함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미향의 딸의 3억 유학비. 뭐 싸게 다녀서 별로 돈 안 들었다더만 결국 3억 유학비라고 나옵니다. 부부와 친인척의 자금 형사보상금으로 대부분 충당되었고 또 예금 3억 있는 거는 윤의 예금과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이 자금원이라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한 그 교수는요,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의 형사보상금 이 부분이 화수분인지 유학자금에도 쓰이고 예금에도 등장한다. 6억에서 형사보상금 3억을 빼면 3억이 남는데 저축으로 이 정도 모았으면 저축왕 아니냐 하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자금 구입 출처도 지금 의문인데요. 윤이 5월달에 재산 신고한 걸 보면 5년간의 부부가 납세한 소득세가 64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수입이다 딱 그렇게 나오는데 둘이 합산해서 그러면 윤희원 부친 남편이 지금까지 95년부터 2017년까지 5채의 집을 사고 팔았는데 그걸 현금으로 샀단 말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94년에 교회 사택에서 무상 거주하면서 신혼생활을 했다는 윤 부부가 어떻게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었는지 도저히 검찰 수사 결과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부동산 PF를 맡았던 시민단체 그 대표가 한 소리입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한 거예요. 안성 쉼터를 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규민 더불당 의원이 소개했는데 그때 이 의원이 총선 당시 신고한 가족 보유예금 1억 1438만 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윤이 비싸게 고가로 7억 5천만 원 주고 사는데 그 주변 사람이 관계 있었는지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윤의 지금 총 혐의 액수, 그러니까 그게 다 횡령했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액수,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액수만큼이 문제다는 게 55억이 넘어요. 범죄 혐의 액수가요. 이게 정상적이냐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요. 이런 자가 일단 비례대표 의원을 이런 여자를 추천한 더불어당이나 청와대가 일단 이 여자를 결자 해지부터 해야 된다. 뭐 당원 당직 정지했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자, 하지만 안 하겠죠. 시간 끌면 끌수록 더 누더기가 되어갈 거다. 검찰이 엄청 봐주는 수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본질은 또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비본질만 한 거 가지고도 엄청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